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또 멀리 선교지에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4월은 뭐 장애인의 달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많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 하늘빛 향기에 나와서 같이 얘기 나눴는데 그분의 결론적인 얘기는 장애가 오히려 축복이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과 가슴 아픈 말로 할 수 없는 그 속 안에 그런 그 슬픔이 또 있었겠죠. 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셨겠지만 또 그분들의 강인한 의지, 노력이 또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실 분도 그 축복의 삶, 이 사명의 삶에는 장애가 될 수 없다. 네, 고정욱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믿을 수 없는 기록이 있는데 네, 책을 250권을 쓰셨어요? 네, 얼마 전에 250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몇 년간 쓰셨습니까? 26년? 1년에 거의 한 10권씩. 10권씩. 평균 잡으면. 그럼 뭐 한 달에 한 권씩은 써야 그렇죠. 된다는 한 달에 얘기네요. 두세 권 나올 때도 있고. 야, 이야. 어떤 책이요? 이번에 쓰신 책이요? 이번에 쓴 책은 그 인문학 따라쓰기라고요. 네네. 그 우리의 인문학 고전들에 있는 좋은 구절들을 예. 우리에게 필사하는. 네네. 요즘 필사가 유행입니다. 네. 아, 그렇죠. 그래서 유행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사 책을 하나 냈는데 반응이 좋고요. 예, 예. 인문학 고전들을 따라 쓰면서 자기 마음을 예.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아주 저 기대하고 그건 있습니다. 뭐 아주 쉬운 책도 아닌데요. 어른들이 볼 수 있고 청소년도 볼 수 있는 네네. 책이죠. 쉬운 거로 좀 고르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뭐 특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많이 쓰셨죠. 동화 작가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뭐 동화는 한 120, 130권. 네, 저도 선생님 책을 그 애들 때문에 읽으셨죠? 애들 필독 써가지고 초등학교 때 가방 들어주는 아이하고 아주 그, 특별한 우리 아주 형, 특별한 뭐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이런 네네. 책들이 근데 정말 대표작이에요. 술술 읽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감동도 술술 있고. 읽히도록 쓰는 게 저의 특기입니다. 네. 아니 술술 읽힌다는 건 뭐예요? 걸리적거리는 부분 없이 잘 읽혀지는 네, 거예요. 한 번 재미도 잡으면 있고. 끝까지 읽지 않으면 못 견디는 네, 이렇게 정말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가 궁금한 거네요. 그렇죠. 다음 스토리의 얘기가. 힘이죠. 스토리의 그렇죠? 힘이죠. 예. 근데 이 가방 들어준 아이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되신 거예요, 쓰신지? 이게 2003년도에 썼으니까 네, 지금 뭐 한 13년? 네, 지금까지. 저의 대표작인데 여전히 네. 사랑받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질문 또 있으세요? 아니에요.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이렇게 영광이잖아요. 글쎄, 윤유선 씨 자녀들이 네, 아주 아이들. 즐겨 읽는 그 책의 작가님을 네. 모시니까 네. 굉장히 학부모들이 다 반가워하시네요. 그렇게들 얘기들 하셔요. 네, 네, 네네. 맞아요. 예,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다작하시려면 영감도 끊이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 경험담을 쓰시는 건지. 경험담도 있고 네, 네. 공부해서 쓰기도 하고 남의 이야기를 받아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영감에 목숨 걸죠. 네네. 왜냐하면 그게 저 영감이 있어야 작품이 나오고 작품이 돼야 작가로서의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항상 메모지 네네.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가방에도 있고 언제 번뜩 어디서나. 떠오를 때는 특히 그 목욕탕에 아, 화장실에 반드시 있습니다. 네. 제일 많이 아이디어 또 떠오를 때는 무조건 네, 메모를 해놓으시고. 혈액순환이 잘 될 때. 거기서 항상 그 예. 젖지 않는 펜과 종이가 저희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뭐 상상이나 네. 이런 그 공상 가지고 글을 쓰기도 하지만 그 표현하는 것은 역시 그 전에 있었던 그 경험이 꼭 같이 좀 매치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인생이 어땠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네. 우리 고 작가님의 그 인생 사전을 준비해봤더니 첫 번째 네. 키워드가 장애인 동화인데 네, 네. 장애인 동화라는 그 장르가 따로 있습니까? 없었죠. 지금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만들었죠. 제가 장르의 창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동화들은 다 뭐 왕자님, 그렇죠. 공주님 아니면 뭐 도깨비 뭐 이런 이야기들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다면 이제 제가 장애인을 동화의 주인공으로 아,
설정하고 네. 또 장애의 이야기를 주제로 혹은 네네. 소재로 다루기 시작해서 지금 약 한 20년 가까이 써서 이미 학교 아이들은 다 이제 장애를 다룬 네네. 동화하면 저를 떠올리고 네. 그걸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아, 장애를 큰일 이해하게 네. 됐죠. 그 전에는 어떤 글 쓰셨어요? 소설 썼습니다. 소설이요? 아, 네. 성인 네, 그냥- 소설로 네. 등단해서 원래는 소설가였어요. 네네. 그러다가 소설 아니면은 그 대학교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그 우리말 우리 글, 제가 국어 장문 이런 거를 예. 대학에서 강의했거든요. 아. 그런 책들. 그래서 뭐 글로 된 산문들은 거의 다 썼다고 보죠. 근데 네네. 이제 주가 동화가 돼 버렸죠. 네. 동화를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 동화를 쓰게 된 계기는 뭐 아주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건데 저희 아이들이 예. 아까 우리 윤선 씨도 애들 때문에 저를 알게 되셨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동화책을 읽는데 제가 좀 옆에서 들춰봤더니 뭐 대개 부모들은 다 뭘 읽나 한번 보잖아요. 사다 주기 전에도 네. 보고 사다 놓고도 보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건방졌던 저의 시각에서 볼 때는 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왜 건방졌냐면은 국문학 박사고 소설가고 뭐 아주 하늘을 찌르는 그 건방진 눈으로 보니까 이게 시원치 않다. 내가 네.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도전해서 쓰게 된 게 이제 동화인데 우리 아이들에게 읽히려고. 근데 쓰려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요정 나오고 뭐 마법사 나오고 그렇죠. 왕 나오고 공주 나오는 거는 이미 너무나 많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죠. 내가 안 써도 네. 저는 넘쳐나요. 저는 뭘 써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을 좀 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잘 아는 걸 쓰자. 네. 그럼 뭐 제 장애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장애인으로서 겪었던 어렸을 때 이야기나 경험을 재미있게 동화로 네. 풀어보자 해서 이제 쓰게 됐는데 그게 이제 반응에 그렇군요. 화답을 받았죠. 네, 그 동화가 따뜻하고 용기를 주는, 네, 꼭 장애가 아닐지라도 어떤 네네. 상처에 대한 용기, 네. 네, 그래서 공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뭐 다른 동화들 다 그런 내용이긴 해요. 근데 특히 저는 이제 그 상처의 수준이 굉장히 깊은 거죠. 네. 다른 동화의 상처라면 그저 뭐 친구들하고 싸워서 한 대 맞았다 내지는 길을 잃었다 뭐 아니면 집을 나왔다가 예. 집을 못 찾아간다 수준인데 저는 장애다. 그 장애로 인해서 섞이지 못한다. 네. 혹은 배척당한다. 이런 차원이니까 굉장히 좀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보는 아이들이 뭐 재미도 있지만 그 장애를 가진 저 친구들에 대한 그 어떤 이해심이라든가 같이 맞습니다. 살아가는 맞습니다. 데에서 그거예요. 그 보편성을 네. 그 부여하신 아주 그것 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분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어릴 적에 그런 거 차별을 많이 받으셨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아이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예. 몰랐던 걸 알게 하고 그걸 같이 공분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제가 구상을 한 거고요. 예. 제 동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목적이 있다. 네. 아, 네, 보여요. 네, 난 목적 가지고 동화 쓴다. 순수하게 뭐 어떤 아름다움 동화 딴 사람 쓰라고 그래라. 네, 그 가장 그 애정 가는 작품이 글쎄요, 그 연기자들은 어떤가요? 가장 애정 가는 작품 사실- 하라면 제일 인기 있는 네네. 자기를 알린. 근데 또 그 전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많이 뭐예요? 가장 베스트셀러는 가방 들어주는 아이. 가방 들으신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요즘 하도 예. 많이 팔려서 돈가방 들어주는. 그래서 그 작품이 100만 부 넘게 팔려서 이야. 그래서 그 그야말로 저의 그 어떤 올바른 신심이 네네. 대답을 들은 거죠. 네네. 나의 그 뜻이 장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라는 것에 대답을 들었고 그걸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 그 장애가 어떤 것인지 장애인의 가방을 들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해줘서 네. 굉장히 큰 보람이 있고요. 교과서에도 실렸어요. 아, 그렇군요. 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드라마로도 만들어졌고 네네. 뭐 뮤지컬도 하고 있고 만화로도 됐고 아, 네. 해외 수출도 됐고 대단하십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작품들과 또 아주 특별한 우리 영 아까 얘기했던 안내견 탄시지 뭐 이런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뭐 이런 작품들이 다 제가 사랑하는 작품들이에요. 소설 쓰신 분들이 그냥 책을 써서 세상에 던진 게 아니라 그 피드백도 네. 기다리시죠. 아이고 100% 그럴걸요. 그렇죠. 모든 작가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그 피드백이 옵니까? 그 피드백은 여러 형태로 오는데요. 네. 뭐
다음 작품을 써달라고 오는 게 가장 많고요. 네네. 당신 작품 읽어봤더니 너무 좋다. 그 다음 작품은 뭐냐? 네. 그렇게 오는 게 많고 또 어떤 데서는 또 이제 강연을 하고 싶다. 당신 이야기 좀 듣고 싶다. 네네. 그래도 뭐 정말 책을 내면서 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네네. 아니 해외에서 뭐 강연을 와달라. 자기들이 비행기 값밖에 못 주는데 와줄 수 있냐고. 예. 내 돈 체류비 내가 내고 가겠다. 뭐 중국 같은 데 가서. 네. 왜냐하면 그쪽도 장애인 아이들이 있거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그런 데는 장애인 더 차별하거든. 네, 네. 그런 나라에 가면은 제가 나타나면 다 구경해요. 휠체어도 처음 봤다는 사람도 있고.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비행기 타고 왔느냐. 내가 야 이거 세계가 넓은데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나이 너무 많이 먹었다. 아니 그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분들은 사실 궁금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미그레이션을 어떻게 통과했으며 맞아요. 모르니까. 어떤 형태로 비행기를 탔으며 비행기에 타서는 어떻게 서빙을 그쵸. 받았는지 화장실은 어떻게 가느냐. 글쎄 예. 다 궁금하죠. 그걸 제가 감으로써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구나. 네네. 어쨌건 되는구나. 되는구나. 아는 거죠. 이걸 알게 되는 것만도 큰 네네. 그러네요. 움직이시는 게 교훈입니다. 맞아요. 제가 다니는 게 이게 홍보대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예, 홍보대사. 네, 그리고 직접 경험하신 거 말고도 뭐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희야. 네. 그런 경우는 또 다른 취재한 거죠. 네, 취재하시고 네. 그래요? 희야의 실제 경우는 있는- 제안이 온 거죠. 아까 피드백이 오듯이 네네. 네. 그 앞에 있는 작품들이 잘 되니까 네네. 어느 날 그 서대문 종합복지관의 이청자 관장님이 연락을 하셔서 내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애가 있는데 선생님 이걸로 동화 쓰세요. 처음에 좀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열 손가락으로도 치기 힘든데 그랬더니 아,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피아노를 좀 치거든요. 물어봤어요. 내 손가락으로 치는 게 가능하오? 그랬더니 고개를 잠깐 보더니 편곡을 네 개로 칠 수 있게 하면은 같은 곡이어도 칠 것 같다. 네네. 집에 가봤어요. 치는데 눈 감고 들으면은 열 손가락으로 치는 것 같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네, 네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다. 그래서 동화를 쓴 게 예.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고요. 그때 제가 그때 시아한테 얘기했어. 너는 소명이 이거다. 그 TV나 그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는 네, 그 그 친구죠? 연주 장면들 손가락 두 나오죠. 개로 네, 치시고. 그게 잘 해외 치세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럼요. 네네. 그게 너는 나보다 훨씬 유리하다. 근데 뭐가 유리하니? 나는 동화를 쓰기 때문에 이거 번역을 해야 되고 이거 문자로 읽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문맹자는 번역을 해줘도 못 읽잖아요. 근데 희아노는 손가락만 갖고 다니면 아무데나 피아노만 있으면 그러네요. 치기만 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네.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냐. 네네. 이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다 100배는 더 받았다. 네네. 두 번째 인생 단어가 물음표네요. 아, 네. 어려서부터 하나님한테 어떤 퀘스천, 네. 질문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었죠. 뭐였을까요? 제가 장애인이 된 거는 1살 때 네. 소아마비라는 네. 질병으로 장애인이 됐는데 저희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예방주사를 2번 맞았대요. 너무 네. 귀한 아이여서. 그런데 걸린 거예요. 어머. 그래서 왜 걸렸을까? 나 얼마 전에 나온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중국에 백신들이 다 변질돼 가지고 관리를 잘 못해서 예. 냉장 보관해야 되는 백신을 상온에 실온에 그냥. 그랬다가 애들에게 놓으니까 애들이 그 병 안 걸리려고 주사 맞는데 맞고 걸려. 걸리는 어머머. 예. 보도가 됐었어요. 아 그러면 재벌했을 선생님도 때 맞고 주사 맞고 주사 두 걸리신 번이나 거예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은 지금도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가 그냥 너를 방치한 것도 아니고 잘 길러보겠다고 2번이나 맞췄는데 걸릴 수가 있느냐. 안 맞은 애들은 오히려 멀쩡하고. 어. 예. 그래서 그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온몸에 열이 나더니 어제까지 서던 애가 세우니까 주저앉더래. 다리가 풀리면서 병원 갔더니 소아마비 판정 받아서 그때부터 제가 지금 이제 장애인으로 살게 됐는데 그때는 기억이 안 나지만 한 너댓 살 되니까 인지가 생기잖아요. 네네. 나는 누구지? 그러면 동네에 있는 또래 친구들은 다 골목길이나 뛰어다니는데. 놀이터나 학교에서 뛰어다니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만 못 걷지?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불행이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네네. 다 걷는데 나만 못 걷는데 이유를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죠. 왜 하필 나만?
이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 왜 저를? 대답이 들릴 리가 없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셨죠. 억울하고 네, 네. 속상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손님이 가끔 와요. 뭐 삼촌들이 오거나 네. 좀 어른들이 오면은 나한테 아는 척하면서 너 뭐 갖고 싶냐? 선물로 과자 사줄까? 뭐 사탕 사줄까? 저 필요 없어. 나 한 번만 안고 동네 한 바퀴만 돌아줘. 네. 동네 구경을 못 해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네 한 바퀴만 돌아주면은 그게 마치 저는 아마존 강을 탐험한 것 같아요. 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개도 신기하고 쓰레기통도 신기하고 전봇대도 신기하고 네. 가게도 신기하고 매일 다니는 애들은 전혀 신기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 삶을 사니까 항상 하느님을 원망하고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억울합니다. 대답은 한참 뒤에 듣죠. 어떻게 대답? 대답은 아까 우리 그 동화 쓰고 제가 작가로서 알려지고 전국에 강연을 다니고 학교, 교회, 뭐 기업 작년에 제가 한 260번 갔고요. 재작년에 300번을 갔는데 네. 그걸로 이제 보람을 느낀 사람들이 다 나의 강연을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비교해 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저하고 비교하면 자기는 최고로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내 강연 들어보니까 더 불행한 녀석이 얼굴은 더 환하게 웃고 네. 더 당당하니까 은혜를 받는데 어느 날 그런 강연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우가 이제서야 너에게 그 대답을 해주겠다. 너 같은 녀석 말 잘하고 공부 많이 하고 글 쓰는 녀석도 하나 정도 장애가 있어야 네. 장애의 고통과 아픔을 세상에 알릴 거 아니에요. 글과 말로. 그래서 내가 너를 장애인 만든 거다. 그 순간 눈물이 쭉 네. 네. 이거였구나. 그래서 저는 그 전까지는 만약에 기적의 것이 나를 걷게 해준다면 걷고 싶다. 아주 요만큼 그럴 일이 없다 생각하지만 근데 그 뒤로는 걷는 거 싫다. 네. 지금까지 하나님 너 이제 걸을래? 그러면 저는 아 싫어요. 왜 젊을 때 못 걷게 하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좋은 시절 다 보내고 걷게 하는 거 싫어요. 이대로 갈래요. 네. 이대로 아이들에게 세상에 장애를 알리고 내 작품과 말과 강연과 글로 조금이라도 세상을 장애인 차별하지 않는 곳으로 예. 만들다 가겠어요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야, 진짜 한 40년 걸려서 대답 걸렸죠. 받으신 거예요? 꽤 걸렸죠. 어린 시절에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 어른에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는 거죠. 왜 나만 장애인인지를 누가 대답해 줘요. 그렇죠. 예.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쭉 살아오면서 그 장애 가진 것에 대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언제였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다 중고, 힘든데 대. 그 힘든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네. 힘든 고비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 인생의 중요한 고비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 네네. 직업, 그렇죠. 결혼. 그렇죠. 그때마다 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학교를 어떻게 갈 거냐. 집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죠. 그렇죠. 그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네. 못하면 이제 그게 장애인으로서 집에만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문제는 저희 어머님이 업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에 업어다가 학교 놓고 저녁 때 또 업으러 오시고 네. 그걸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대학 갈 때는 또 대학에서는 또 장애인이라고 또 의대 같은 의대를 가고 싶었는데 의대에서 안 받아줘 버리는 순간 그걸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때 또 주변에서 헬렌 켈러의 말이 있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문을 닫으면 창문을 열어주신다. 내 문이 닫혔는데 어디에 창문이 있느냐 했더니 문과로 가라. 그래서 제가 이과 공부했어요. 고등학교 그래요? 때까지요. 예, 물리화학, 생물 어, 공부하다가 대학 갈 때 갑자기 아버님이 원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성균관대학교 원서를 사서 너 써라. 과를 못 쓰겠네. 아버지 과는 죽어도 못 쓰겠어요. 문과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네. 아버지가 내가 알아서 쓰고 오마. 아 그러셨구나. 가서 마지막에 써가지고 오시더니 정우가 원서를 넣었다. 무슨 과 넣으셨어요? 국문과에 넣었다. 아니 아버지 영문과 넣으면 영어라도 할 수 있고 불문과 넣으면 불어라도 할 텐데 국어는 이미 잘하는데 왜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경쟁률이 제일 약하더라. 일단 들어가고 보자. 들어가고 보자. 그러셨구나. 들어갔더니 이게 작가가 될 줄 누가 알았어. 예. 이게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인도하시네요. 말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 그래요. 네, 네. 그 당시는 모르죠. 그거를. 뭐야 이게 내가 왜 물리화학 예. 하던 놈이 갑자기 여기 와서 이게 문학을 얘기하고 있어야 돼.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방인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배출된 작가가 저밖에 없어요. 네. 가장 돈 잘 벌고 가장 유명한 작가가 돼버렸어요. 그때 글 쓴다고 나대던 친구들은 지금 다 딴 일 하고 있고 어디 갔는지. 오히려 글 쓰는데 던져진 돌멩이 굴러온 돌멩이가 작가가 돼서 지금 그 학교에서 자랑하는 작가가 돼서 그러네요.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하다는 예. 거죠. 원래 책을 좀 많이 읽긴 하셨나 예. 봐요. 어릴 적에. 그 뭐라 그러나 언변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 출중한 걸 봐서는 그 상상력과 그 정리되는 그걸로 글로 옮겨 적으면 뭐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재밌겠죠. 있어 뒤늦게 예. 알았어요. 그렇군요. 뒤늦게. 네. 근데 그 전에는 몰랐죠. 네.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은 언제 대학교 하셨습니까? 들어가서. 대학교 공부과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애들이 다 뭐 이게 국문과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좀 아시죠. 네네. 고등학교 때 그래도 문예부거나 문학 소녀거나 글 좀 쓴다. 예, 분위기도 묘해요, 애들이. 네. 그것도 20명밖에 안 돼요. 우리 때는 제가 본고사 보고 들어가던 세대라서 한 과에 20명, 끼케야 30명. 글 쓴다 그러길래 야 나도 좀 글 써볼까 그랬더니 네. 녀석들이 깔보는 거예요. 야 너 버스 탈 수 있냐? 무슨 상관이요? 버스를 타본 경험을 너 못 써. 네네. 지하철은 설악산은 못 올라가. 바다에는 못 들어가. 공장에 가서 위장 취업은 못 해. 뭘로 쓸 거야? 꽝꽝꽝 벼락이 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중에는 생각을 했죠. 가만 있어봐. 내가 장애인으로 사는 이 경험은 글 소재가 아니야? 언젠간 나 장애에 대한 걸 써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결심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글 쓰는 연습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4학년 때 교내 소설 현상공모에 제가 당선이 돼서 상금 30만 원, 등록금이 40만 원 할 때 30만 원 받았어요. 와, 예. 그때 용기를 얻어서 이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었죠. 네네. 등단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일단은 제가 92년도에 예. 문화일보라고 네, 문화일보. 거기에 단편 소설을 내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신춘문예죠. 그것도? 신춘문예죠. 네네. 그때도 참 재밌는 게 일이 되려니까 참 웃겨요.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그때 논문 쓸 때거든요. 그때 이제 학자의 길을 가려고 네. 한 10년 동안 작품 쓴 거를 응모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보면 깊은 뜻이 있는 걸 몰랐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또. 하나님 뭐 이게 돌멩이도 아니고 이리 차고 저리 차가지고 뭐 원하지도 않던 이상한 데 와가지고 좀 글을 썼는데 왜 이거 응답을 안 해주냐. 예. 뽑힌 작품 보면 나보다 못 썼는데 딴 됐고 그러다가 공부하려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공부하고 논문 쓰느라고 대학원 도서관에 거의 1년간 매일 나갔어요. 네. 근데 쓰고 있는데 그때 문화일보가 창간이 됐어요. 창간되면 뭐 독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도서관에다가 몇백 부씩 갖다 놓는 거예요. 대학원생들이 읽어 네. 무료로. 그래서 뭐 문화일보라는 신문이 있어? 문화만 다뤘나? 봤더니 그렇진 않아 보니까. 근데 거기에 신춘문예 공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묻어뒀던 저의 그 문학에 대한 정열이 다시. 쭉 고개를 드는 거예요. 네. 논문 쓰느라고 너무 황폐한 글만 쓰다가 가만히 있어봐. 써놨던 글 중에 한번 보낼 만한 거 있나 보자. 그래가지고 컴퓨터에서 찾아서 한 편을 머리를 식힐 겸 다듬어가지고 보내놓고 잊어버렸어요. 네. 그랬는데 박사 논문 마지막 심사하기 전에 5번 심사하는데 4번 끝났을 때 전화가 온 거예요. 신문사에서. 네. 고 선생 당선입니다. 와. 그래가지고 박사학위 그 해에 박사학위 통과되고 소설 작가 등단하게 되고. 갑자기 겹경사. 네. 가지고 깃발을 좀 휘둘렀죠. 온 장안에. 네. 그래서 그걸 미천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어요. 일찍 등단하셨으면 박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공부하라고 그러셨나. 그리고 일찍 등단했으면 쓸 소재가 없어가지고 바로 고갈돼 버렸어요. 계속 습작을 해놓으니까 예. 떨어지니까 다음 거 쓰고 다음 거 쓰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연습 작품도 많고 이게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1등한 사람들의 저 오만이에요. 응모하고 잊어버렸다. 아, 진짜 잊어버렸어요. 그죠? 다른 사람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초조하게 뭐 여러 번 기다렸죠. 그때는 잊어버렸어요. 네. 잊어버리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된다 네, 말씀하셨는데 그건 그거는 무슨 우리 말씀이세요? 그 집사람 만나면서 나온 대학이에요. 예. 그리고 제가 그 결혼 아까 고비에 항상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게 결혼도 큰 인생의 고비잖아요. 장애인들은 거의 도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크나큰 고비인데 네. 항상 대학 다닐 때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돈을 잘 벌었어요. 신문에 원고 쓰고 만화 그리고 만화 기자여가지고 월급이 나와요. 네. 학교 신문사에서 아, 꽤 큰 돈이 나왔어. 그걸로 여자 후배들한테 후하게 씁니다. 네. 커피도 사주고 연극도 보러 가고 그런데 얘네들이 몇 달 지나면 얼굴이 어두워져. 왜요? 너 왜 그래? 여자들이 한 석 달 지나면 남자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더군요. 네네. 이 남자랑 계속 가야 되나? 그 순간에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만나지 말래. 눈물 뚝뚝 흘려. 그때만 해도 저는 까칠한 도시의 남자, 까도남이었죠. 자존심 팍 상하는 거. 그 자존심이 아니라 질색하면은 나의 그 장애라는 그 어떤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네네. 자존심으로 무장한 것 같아요. 네. 야 울지 마, 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 잘라버려. 이 여자 자르고 저 여자 자르고 하니까 장가를 갈 수가 있나? 네. 빨리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뭐 저는 고시니까 고소방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 아, 그때 저는 장애가 있으면 장가 못 가는 줄 알고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책을 봤더니 어느 날 책에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는 먼저 그 소망 이룬 자에게 찾아가 봐라. 그래가지고 장애인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나 찾아봤더니 많잖아요. 네, 의외로 그쵸. 또 그쵸. 예. 교회도 가보면 있고. 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못 갈 줄 알고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깨달았죠. 내가 좋은 대학을 안 나왔구나. 성균관대학교 나온 거 가지고는 장가 못 가겠다. 세계 최고의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 어, 그 이름도 거룩한 들이대. 들이대를 나온 거죠. 들이대가 어디예요? 들이대. 아, 들이대. 들이댄다고. 그냥 들이대.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여자를 만난 거예요. 첫날 만나자마자 네. 들이댔죠. 어떻게 해요? 결혼합시다. 아, 예. 제가 첫날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한 기록을 갖고 있어요. 첫날. 네. 그러네요. 첫날. 물론 농담으로 받아들였겠죠. 상대는. 어머 미쳤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요걸 잘해야 돼요. 네. 왠지 당신과 나의 운명은 오늘로 하나가 돼서 영원히 예. 풀리지 않아. 오늘 딴 얘기하지 말고 결혼 얘기나 네. 더 재밌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예. 그 여자가 나중에 한 1년 지나니까 어떻게 만나셨는데요? 후배가 소개했어요. 후배 우리 학교 후배인 여자애하고 친구. 고등학교 동창. 아, 네네. 네. 그래가지고 잘못 엮인 거죠. 그래가지고 뭐 결혼하는데 당연히 반대. 예. 어느 그, 뭐가 저도 애를 낳아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그때도 물론 이해는 했어요. 네네. 그 뭐 나 같은 녀석에게 누가 딸을 주겠나? 저렇게 이쁜 막내 딸을. 근데 또 집사람도 들이대를 나와서 의기투합해서. 저에 대한 사랑으로 네. 밀어붙여서 결혼에 꼬리를 하게 됐고요. 네네. 근데 지금은 뭐 누가 장애인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자기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겠다고 너무 힘들고 그러시죠.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아직도 상존을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 집사람이 다 감내하고 있어서 예. 오히려 저는 당사자인 저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예. 괜히 나하고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멸시나 천대의 대상이 되는 네네. 그런 걸 다 이겨내고 살아나가고 있어서 네. 늘 감사하고요. 예. 미안하고 또 애도 또 셋까지 나가지고 아, 정말요? 애 셋입니다. 부의 상징. 와, 정말. 대단하시네. 네. 아들, 딸. 네. 그래가지고는 뭐 알딸딸하게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생 사전 단어가 나눔과 소통인데. 네. 동화 작가뿐만 아니라 동화 또 기부 동화 작가로도 알려져 아, 계신데 네. 기부를 많이 하셨어요? 아이 뭐 많이 했다기보다는 뭐 조금 했는데요. 그 제가 원래 그 나눔을 좋아하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예. 계기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 내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희아 얘기했잖아요. 네.
원래 희야 이야기를 동화로 쓸 때 그 계약서를 쓰는데 이게 출판사하고 계약을 해 출판사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야에게는 소정의 금액만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름과 스토리만 우리가 빌려왔을 뿐이고 그걸 상품으로 만든 거는 고종욱이다. 네네. 제가 다 갖는 거예요. 저작권 인세를. 네, 그렇겠죠.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제가 수고했으니까 네. 제 재능으로 이야기가 만든.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거 당연한 얘기지만 나는 시아에게도 조금 나눠주고 싶어서 네. 이걸 쓰는 거다. 그래서 제 인세 일부를 좀 나눠줬어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는 아들 책은 또 그림이 필요하잖아요. 그림 인세도 조금 보태고 출판사도 좀 내놓고 해서 희아의 인세를 조금 만들어줬어요. 네. 그러니까는 사실 자기 걸 다 잘라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네. 모르는 상태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 이상하게 확신이 있더라고요. 이거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감이. 그래서 그 그림 그리는 선생님한테도 선생님 이거 잘 될 겁니다. 우리가 좋은 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인기가 있어서 금방 줬어요. 그대로 잘 돼. 그 책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인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때 나누면 이게 크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네요. 네, 네. 그걸 알게 되는 상태에서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그 다음 해에 모 방송에 책을 읽읍시다라는 그 권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선정도서가 된 거예요. 일주일에 막 10만 권씩 나가는 거예요. 방송의 위력. 강하죠.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 그때 한 1억 정도 기부를 했어요. 제가 제 인세만. 인세로. 출판사가 또 한 2억, 3억 내고서 한 4, 5억을 한 달, 2달 동안 팔린 책의 인세를 다 기부해서 기적의 도서관이라는 그 전국에 있는 도서관 네네네. 거기에다 기부를 해서 그 정말 기부 많이 하는 뭐 션이라든가 네네. 뭐 대단한 친구들이죠. 유지태 씨라든가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네. 예. 강연 갈 때마다 그 사진 보여주면 다들 막 부러워해요. 전화번호 아냐고. 네. 요즘에 뭐 출판 쪽도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네. 참 대로를 열어 주셨네요. 저는 지금도 출판사들이 책 달라고 하는 거 보면 정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생각이 좀 밖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그걸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길가에 다 네. 나와서 네. 많이 뛰어서 우리의 그거예요. 사회 구성원이라는 걸 보여주셔야 어떻게 돼요. 잘하세요? 그런 방송을 좀 오래 했거든요. 그러셔서 아시는구나. 네,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도 부끄러워하지 네, 말고 네, 네. 그렇죠. 오늘 부끄러울 뭐 일은 아닌데. 글쎄요. 네. 마침 또 장애의 달이니까 그런 네. 학생들, 그런 어린이들에게 용기 좀 한번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그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나 어린이들 보면 얘기해요. 너에겐 큰 소명이 있다. 너가 그런 세상을 나랑 같이 만들기 위해서 장애인이 된 거니까 방에 숨지 말고 학교 사는 일 다 끼어서 하고 네. 운동회도 가고 소풍도 가고 요즘 다 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장애인 네. 차별금지법 네, 위반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아이가 함으로써 자기의 그거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 홍보대사가 돼야 돼요. 네, 네. 바깥에 열심히 나가고 네. 그럼요. 네. 네.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래서 저는 장애인들을 왜 쳐다보느냐 오랜만에 보고 신기하니까 보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네. 근데 하루에 그런 사람을 한 500명 본다. 아무도 안 보죠. 맞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네, 네. 방송국 가면 연예인이다 하고 신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맞- 연예인이야.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밖에 나가면 연예인이다 그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보편성을 줘야 된다. 네, 저도 장애인들 복지시설이나 복지관 가면 아무도 안 쳐다봐. 그렇죠. 병원 가도 아무도 안 쳐다봐. 근데 꼭 일반 지역사회 나가면 쳐다보는 네.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 더 익숙해지고 맞아요. 더 많이 섞여서 활동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의 그 역할들이 있다는 예. 거죠. 네. 그런 세상이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물론 또 뭐 편의시설, 그렇죠. 화장실이나 네, 네. 엘리베이터나 도로 사정이 좋아져야 되고 네, 또 장애인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네, 다 같이 어떤 지향점을 보고서 절로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노력하면 어느 순간 돼 있지 않아요. 네, 네, 네. 네. 정말 장애가 있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말고 우리 선생님처럼 되게 명랑하게 농담도 많이 하고 네. 뭐 죄송합니다. 장애를 주제로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뭐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밖으로 나오셔서 이 사회와 또 사회가 가진 편견과 투쟁을 하셔서 결국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회도 좋아지고 사회도 움직입니다. 네, 정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더 건강하게 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뭐 장애인의 달 4월이라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세상이 말이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